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다시 돌아왔습니다. 날짜 이거 맞지? 아니, 지금 이제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은 섹터 방송인데 시장이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좋아질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뭐 반도체나 이천지 이런 건 워낙 좀 많이 했으니까 좀 새로운 컨셉을 해서 이제 9월 말부터 또 이제 중국은 긴 연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추운데. 네. 물론 우리가 얘기했었죠. 일본을 더 많이 간다고. 근데 이제 오염수 때문에 네. 우리한테 땡큐지. 네. 네. 근데 진짜 그거 괜찮을까? 오염수? 근데 뭐 오염수는 차치하고서라도 음. 오염수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여행 막 풀려서 일본을 막 갔는데 중국 애들 하대했어 일본에. 맞아. 서로 네. 항의했지. 그래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잘못한 거긴 한데. 그치, 잘못한 거긴 한데. 근데 결론은 이제 짜증이 났다 이거지. 돈 쓰는 놈은 우리인데 왜? 네, 야, 돈 쓰는 놈이 와 있냐. 원래 근데 우리나라도 관광객 들어올 때 사실 중국 관광객 싫어하잖아요. 시끄럽고 막 더럽고. 벽에다 낙서하고 막, 네. 그치. 근데 돈 버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일본에 그것도 있고 반일 감정도 생겼고 오염수까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특히 크루즈들이 크루즈는 중간에 항로 변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주도를 많이 가. 그러니까 제주도 갔다 일본으로 가는데 안 가고 이 안 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만 놀고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나온 리포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목차가 있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결국은 카지노.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공도 뭐 카지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네. 말한 대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들도 음, 이제 들어오잖아요. 제주도 들어오면 제주도에서 특히 외국인만이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카지노. 카지노, 쇼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롯데관광 개발에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인데 화장품은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중국의 어떤 모멘텀보다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국 화장품이 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면세점과 제가 볼 때는 카지노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좀 그런 모멘텀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컨셉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명절이 길게 9월 말부터 시작이 되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숫자가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는 어쨌든 9월의 마감이니까 아마 본격적인 숫자는 좀 4월부터 찍히지 않을까? 뭐 4분기부터 예? 네, 3월도 치킨을 할 거야. 네, 왜냐면 어찌됐건 여행 살아나고 나서 일본이랑 바로 문제가 생기고 오염수 터졌으니까. 그러니까 4분기부터니까 지금 9월 달부터 지금 8, 9월 달 찍히고 있지만 네. 아마 10월에 더 많이 찍힐 것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4분기.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은 제가 볼 때는 뭐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반등의 느낌, 그 다음에 4분기부터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리오프닝을 다시 보자라는 뭐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지금 중국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일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확실히 일본보다는 지금 우리나라에 대한 지금 최근의 수치들이 많이 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확실히 좀 이 관광과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항공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오잖아요. 인천공항을 가면 파라다이스를 가고요. 그렇죠. 네, 배를 타고 가면 롯데관광개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현백은 예를 들면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면 파라다이스 갔다가 현백에 쇼핑 옵니다. 현백에? 네, 호텔 신라가 아니고. 네, 현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면세점은 이제 호텔 신라로 가지만 쇼핑이 또 중국 애들이 요새 이 현대백화점 여기 있죠. 지금 우리 여의도 라인. 삼성동도 많이 간다던데? 거기보다는 사실 요즘에 핫플레이스는 현백입니다. 여의도. 네, 아, 인천공항에서 멀지도 않고. 그 보니까 그 여의도 현대백화점 보니까 약간 되게 트렌디하게 구성을 했더라고. 그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된 지가 언제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일반 백화점처럼 이렇게 섹션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뭐 크로스오버 정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뭐 요즘에는 다 그게 된 지가 옛날이지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약간 다른 백화점과 구성이 다르다. 저 현대백화점 갔다 왔구나 최근에. 아니야, 최근에 아니야. 개장할 때만 가보고 그걸로 간 적이 없어. 네, 근데 이제 가보면 이제 국내 수요도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시그널 그때 딱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찌됐건 이제 쇼핑을 하는데 음, 예전에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면세점에서 쇼핑을 음, 다 음, 하고 또는 음, 시내 음, 면세점이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이제 그 쇼핑을 하는 데가 사실은 음. 그 문화체험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쇼핑만 하는 게 아니라 놀러 가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들은 얘기인데, 이거 네, 뭐 제가 뭐 100% 확인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SNS가 많이 발달을 하다 음,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 뭐 이제 왔다라는 뭐 증거샷 이런 걸 되게 많이 걔들도 SNS 해야지. 남기는데 어, 약간 트렌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에서 음, 되게 좋은 옷을 입고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음, 프랑스의 파리에 뭐 커피 마시는 음, 차처럼 음, 우리나라에 와서도 되게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음. 핫플레이스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따리점, 뭐 음, 면세점 이런 게 아니라 예, 진짜 뭐 여의도, 삼성동 음, 이런 데 되게 사실 관광객이라면 우리도 그러면 막 되게 좋은 옷 안 입고 가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가서 예, 그렇게 무슨 뭐 식사를 한다던가 음, 파인다니 이런 데서 음. 하면서 샷을 찍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정형화돼 있다? 요즘에 그 응, 성수동 가면 일본이랑 응, 중국 사람들이 정말 응, 많아요. 응,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응, 그 안내를 해줬는데 응, 그 구글 어플이랑 응. 자기네들 여행 어플이 따로 아, 있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거기에 막 떠, 핫플레이스들이. 네, 아,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행 가면 구글 음, 지도 해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거에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 음. 가서 다 먹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뭐 딱 리오프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면세나 카지노나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내수 시장에 네. 와서 소비를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유통? 네. 그렇죠.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낀 것이 또 하나의 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관련돼서 실적 변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좀 플러스 알파가 되는 느낌은 있어요. 뭐 VT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지금 2023년 대비 2024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본 수요도 있지만 여기 보면 방한 중국인 유입은 덤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음, 화장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국은 덤인 느낌.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나 모테신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인바운드가 압도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이나 레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해를 많이 봤다가 이제 피해가 없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반등하는 거. 화장품 쪽은 플러스 알파 되는 점. 이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종목별로 약간 다른 어떤 그러니까 이걸 조금 차별점을 더 둔다. 풀어주자면은 어, 화장품도 면세도 음, 그다음에 그 말 그대로 카지노도 음, 시장의 초반에 주가를 다 끌어올렸던 건 일본이었죠. 음, 리오프닝 되고 나서 드라백도 일본인 VIP 와서 그치. 거의 다 살렸고 화장품도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가 음, 인기가 없다 보니까 빨리 턴을 해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유럽 쪽을 공략을 음, 해서 그쪽에서 매출이 살아나는데 대형사들은 그게 시간이 조금 그치. 걸렸고 중소형사들이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미 잘 갔고 음, 영업이익도 찍혔던 거고 맞아, 맞아. 그때 또 마녀공장이 또 했죠. 그렇죠. IPO를 성공적으로 했지. 그래서 음, 그때 또 나왔던 게 VT가 계속 얘기가 아, 나왔거든요. 거의 뭐 미친 듯이 실, 올랐죠. 네, 네. 그리고 마녀공장보다 실적은 얘네들이 안 짜다. 네네. 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안전하게 실적을 가고 있는데 중국 애들이 요새 들어와서 하는 걸 보니까 가성비가 좋은 옛날에는 고가 라인도 좋아했지만 음, 가성비 라인 좋아했다 이게 중국으로 다 넘어갔는데 음, 이제 새로운 가성비 상품들을 또 이제 맛을 본 거야. 야 일본에서도 잘 팔린다니까. 맞아. 야 근데 이게 한국 거다 이라 야 그거 가서 써볼까? 라고 하니까 이제 중국 들어가서도 온라인 쇼핑을 더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가 사실은 가장 영향을 못 받았다. 왜냐면 파라다이스는 일본이 먼저 음, 살렸거든. 그치. 예. 근데 이제 호텔 신라는 이 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결론은 일본 애들이 들어와도 살아나는데 분명히 시간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많이 못 갔죠. 음, 그래서 얘가 가장 어찌됐건 뭐 정통적이긴 하지만 결론은 중국 애들이 들어오고 음. 단차 관광객이 들어와야 얘네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가장 빨리 주가 상승 탄력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호텔신라에 대해서 좀 한마디를 드리자면, 네. 호텔신라는 일단은 말한 대로 호텔신라라고 하지만 호텔은 거의 음. 그냥 말이 호텔인 거지 대부분 다 면세점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호텔 자체는 확실히 호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 객실도 네. 풀입니다, 풀. 확실하게 풀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객단가라고 하는데 네. 식사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요. 그래서 호텔신라의 뷔페가 파쿠뷰라고 하는데 파쿠뷰 음, 당연히 아시겠지만 음.
그 주말 성인 가격을 냈을 때 1인당 18만 5천 원. 그러니까 셋이 먹으면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나올 정도로 확실히 금액도 미리 올랐다. 이게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금액은 계속 오른 겁니다. 그리고 객단가도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일단 내수에서부터 쭉 일단은 땡겼어요. 땡겼고 네. 여기에 플러스 이제 면세점이 다시 한번 가동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호텔신라 많이 안 올랐다고 하고 주봉상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봉상 많이 땡겼습니다. 지금 그래도 6, 7만 원에서 이 정도의 무거운 종목이 9만 원까지 해서 어쨌든 그래도 이 고가 라인을 버티고 있는 거 보면 확실히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호텔신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봉상 보면 뭐 거의 뭐 박스권에 수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금 10만 원에 못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진짜 4분기부터 실적 확인되면 저는 한번 반등이 한번 오지 않을까 아, 다시 저는- 한번 생각이 듭니다. 저도 10만 원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10만 원 근처까지. 네, 10만 원을 뚫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어렵고, 네. 네, 그래도 한 9만 원 중반대까지. 뭐 업사이드 어찌됐건 그래도 한 네. 15% 남아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확실히 이제 중국 노선이 네. 확실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말했던 크루즈도 있지만 중국 노선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8월달 회복이 62%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궁금한 게 이 중국 어떻게 이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를 할 수 있는 이 가게의 돈들은 있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어, 저는 이제 항공은 사실은 이제 접으셔야 되는 게, 이제 음. 중국 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거지. 우리나라 항공사도 증편은 이미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근데 증편을 한다라고 해서 차서 들어와도 문제인 게 기름값이 아, 더럽게 비싸가지고 지금 거의 100달러, 마진율이 100달러 가는 거니까. 100달러 넘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넘어갈 것 같은데 이놈은 또 러시아가 미친놈들이 휘발유는 경유 수출도 안 한다고 30만 배럴 감산한다라는 걸로 모자라서 좋은 걸 또 좋으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항공은 빼는 게 맞는 거 같고 다만 이제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니 걔네들이 돈을 얼마를 쓸 거고 현재 이제 중국에서 어찌됐건 가계 저축률은 굉장히 높으니까 중국에서는 뭐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어찌됐건 들어와서 돈을 많이 쓸 거는 같다. 지갑도 아직도 두둑한 편이다.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어떻게 유가 100불 넘어가겠죠? 지금 상황 봐서는. 그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넘어간다고? 그러면 정유 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제 지금 보기에는 애매한 게 90불이 넘었잖아요. 뭐 많이 봐봤자 100달러 중반인데 뭐 업사이드 10%거든. 그럼 만약에 정유를 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그냥 유가 플랜트? 뭐 이쪽을 보거나 조선이야 결국? 를 봤어야 되는데 참 애매한 시점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러시아가 이번에 이렇게 한 게 사실은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정치 이슈가 강하죠. 왜냐면 이제 공급을 더 쪼아버리면은 결론은 이제 미국이 상방 압력을 받아서 또 이제 조금 살살 풀어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게 해소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경제 마진 스프레이드는 결론은 유가가 지속이 되면 스프레이드도 같이 올라가는 형국이긴 한데 3분기 때는 그렇게 확 살아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4분기부터는 살아날 건 맞는데. 그러니까 유가 때문에 금리도 못 내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유가가 미국 소비에서 미치는 퍼센트가 10%가 넘진 않아. 그러니까 넘진 않는데 그래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준도 계속 보겠다는 거잖아. 그 영향력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봐야 되죠. 거기다 러시아가 지금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네네. 들어와서 돈을 쓰는데 어디에 쓸 거냐라는 포커싱을 조금씩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